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어제 새벽에 올린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형 은행주들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BNKU를 지금부터 모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은행주에 들어간다는 게 심지어 거기에 3배짜리 상품을 들어간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고 하실 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BNKU에 대한 1차 매수를 들어간 이유를 요즘 시황 설명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썸네일에는 도박 배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 이걸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오래 봐오신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모든 투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BNKU 진입 역시 충분히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증시와 채권 모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혼조세를 거듭하다가 결국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0.45% 상승으로 마무리됐고요.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는 채권 관련 상품인 TMF는 한때 10% 가까이 상승을 보였지만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진지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기감을 느낀 은행들이 자금 확보 차원에서 보유한 국채를 대량으로 던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거의 보합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일단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요. 주말 동안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예금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 사태가 터질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전에 초스피드로 일처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연준은 이번에 당장 돈이 급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기관 펀딩 프로그램 BTFP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당장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많잖아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사태를 지금부터라도 좀 예방을 하고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면 1년간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보유한 채권을 억지로 싸게 팔아서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히 그 담보해주겠다는 금액도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채권의 시중가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괜히 그 액수에 맞춰서만 돈을 공급해주면 또 돈 부족하다고 추가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채권들도 액면가 그대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선 손해를 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야, 저게 뭐냐, 저게 회계 조작이지, 미쳤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은행들한테 괜히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수 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 다른 옵션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며칠 더 방치하고 빠르게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뱅크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터지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지금 상황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 FOMC 때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론의 기본적인 골자는 이겁니다. 야, 50bp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25bp도 오바다. 은행들 다 망하면 전부 끝장나는 건데 이 상황에 무슨 금리 인상이냐. 그냥 동결시켜라. 그리고 지금은 동결시킬 명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 동결시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 이번 3월 FOMC만큼은 좀 쉬어가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난리잖아요. 상당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은행들 자극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에 힘을 실어줄 만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SVB 사태가 터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률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거기에 원자재랑 경기 민감주가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지난 2월 22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경기 침체를 이번 SVB 사태로 이미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채권도 계속 가격이 올랐고 우리가 투자하는 TMF도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분간 몇몇 중소형 지역은행들의 파산이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지역은행들의 파산이라는 게 하나가 터지면 계속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소형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BNKU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대전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TQQQ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의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를 주도할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핵심은 은행입니다. 누가 뭐래도 은행이에요. 은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기술주들도 꽃을 피우고 할 수 있는 거지, 은행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면 그 어떤 산업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자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지 않는 한 은행주들 역시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셨다시피 중소형 지역은행들은 확실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파산할지 몰라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시티 뭐 이런 초대형 은행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대형 은행들이 리만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강한 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받아왔고 그것들을 다 통과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터지고 결국 파산한 SVB 실리콘밸리 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 그거는 통과했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부분은 좀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금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본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채권 쪽으로만 너무 치중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이런 대형 은행들의 경우엔 예금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무너질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은행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대형은행들로 예전보다 더 돈이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번에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예금들을 다 보호해준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불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정부가 잘 해결해줬지만 다음에 일이 똑같은 게 또 터졌을 때 그때도 또 해결해줄 거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 단순히 이자 좀 많이 준다고 너무 큰 돈을 작은 은행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은행들에서 자금이 나와서 대형은행들로 몰리게 되면 안 그래도 탄탄한 대형은행들은 더 탄탄해질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봤던 건 미국 정부의 빠른 대처입니다. 정말 주말 동안에 순식간에 대응책을 내놨고 어느 정도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장 작년에 미국 채권 위기 시에는 그냥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장 안심시키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연일 TV에 나와서 어떻게든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은행은 안전하다고, 믿고 계속 돈 맡기셔도 된다고, 국가가 책임진다고. 네, 여러분, 은행이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국가의 기본 틀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대형 은행주를 3배로 추종하는 BNKU를 살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몰빵 투자는 절대 안 되고 이번에도 역시 철저히 분할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어제 1차 매수가 들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더 큰 폭락을 바라고 있고 최악의 경우 코로나 때의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추가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다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호두마루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정환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준우파파TV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기부상조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루빈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김소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성상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J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라이언 화이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비비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해저문 소양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근철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사라선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민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데니스 로드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WWW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럭키준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띠용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